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적법한 하도급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도급을 줬는데 또는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법한가 아닌가 되게 궁금하시죠? 저한테도 굉장히 질문도 많이 오고 내가 걸리면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 하도급, 그리고 이제 이번 편 말고 다음 편에서 또 재하도급, 이것을 이제 적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하도급과 재하도급에 대한 금지, 제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제 건설에 관련된 규제들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해놨는데,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직영공사의 비중을 법에서 명시해 놨어요. 직영공사를 하실 때 지금 전체 공사 대금이 70억 미만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청사예요. 그렇다면은 전부 다 하도급을 주면 안 되고 반드시 직영해야 되는 공사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반드시 직영 공사를 하셔야 되는 비율이 산출 내역서상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영 공사는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효율이나 신기술 특허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서면으로 승낙을 하면 직영공사 비율은 예외적으로 안 지키셔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발주자의 어떤 승낙 없이 그냥 전 공정을 다 하도급 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네, 건산법의 각종 규정들은요, 다 안 지키면 이제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괄 하도급 금지죠. 건설의 어떤 대원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도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일괄 하도급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발주자 승낙도 허용이 안 된다. 발주자가 아무리 승낙해도 일괄 하도급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법 하도급이요, 여러 가지 막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근데 발주자 승낙이 있으면 대부분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괄 하도급은 전혀 아니다. 지금 중간에 수많은 공사업체들이 공사를 받아서 넘기고 조금 띄워붙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공사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가 되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산재사고나 중대재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결국에 들여다보면은 제하도급. 그래서 중간에 있는 모든 업체들은 다 돈만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낮은 단가로 하도사들한테 시공을 강요하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도급이 아니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도급 없는 공사 현장 별로 없죠. 조금 규모가 있는 공사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공정을 나누어서 하도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건산법에서 이 공정을 나누어서 하도급을 줄 때도 당연히 이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나 구성 요건들을 몇 가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라, 하도급을 줘라,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놔서 그런 규정을 지키면 공정을 나누어서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하도급을 어떻게 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원청사가 종합건설사다. 그러면은 동종 같은 종합에게는 또 하도급이 안 되죠. 종합은 전문건설업체한테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건설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종합에서 종합으로 또는 전문에서 전문으로 이렇게 하도급 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발주자가 효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승낙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종 업종에 대해서도 하도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하도급은 또 이제 하도급을 했습니다라고 또 통지를 하셔야 되고, 이 통지하는 것도 이제 기본이죠. 그런데 발주자가 서면 승낙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런 발주자 서면 승낙을 챙기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도급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으면 대부분 동종 업종이나 하도급에서 요구되는 뭐 신기술 특허 등의 까다로운 요건들을 어느 정도는 통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면 승낙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 벌금, 그다음에 영업정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내리는 행정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이제 대표이사가 받게 되는 이제 벌금이나 징역도 사실 수 있거든요. 이 징역형 이런 것들은 이제 하도급의 규모나 하도급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법률 위반이 얼마나 위중한가를 따져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고려해서 처벌을 내리고 뭐 행정처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이제 하도급 규모에 따라서 뭐 과태료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은 또 별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표를 참고해 보시면 어느 정도 또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처벌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법률 위반을 안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적법하게 발주자 서면 승낙 받아서 그리고 하도급 대금 뭐 지급 보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하도급에 관련된 적법한 재하도급은 정말 어렵거든요. 적법한 재하도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 편에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02537-0722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게요. 감사합니다.